지금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14일, 그러니까 선거 다음날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즉 군사회담이죠. 이 자리에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뺄 수 있다라는 말을 먼저 했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북한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 향후.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있었느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북한 측에서 먼저 해안가에 이렇게 휴전선을 따라서 절벽에 숨겨놓고 이렇게 땅 밑에 넣어놓고 레일로 왔다 갔다 하는, 영화 나바론 요새 보면 그리스의 한 섬에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섬에 포위되어 가는 이 미군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미군 함정들이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목에 나바론 요새라는 데서 큰 포가 있어서 포를 쏴대기 때문에 그 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없다.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 함정들이. 그래서 그 포를 폭파해야 된다. 여기에 영화로 만들어진 게 나바론 요새죠. 그런데 그런 큰 포들, 멀리 날아가는 포들을 북한이 먼저 이렇게 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가? 했다면 쥐약을 먹었나 갑자기? 아니면 돌았나? 아니면 이게 지금 미국의 평화 공세 부분을 뭔가를 보여주려고 말로 또 장난을 치는 거냐? 아니면 그걸 던져가지고 NLL을 평화수역을 완전히 관철시켜서 서해를 북한 앞바다로 만들려거나 휴전선에서 미군 전력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또 뭔가 속이려고 하는 관계가 포함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진실이 뭔지조차도 말하지 않고 이 정권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문정은이가 이야기하고 나면 나중에는 다 사실로 이렇게 알려져서 문정은이 거의 박수무당의 지금 위치에 올라서 점집을 같이 차리자는 사람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가 지금 발음에 실수를 해가지고 문정은이라고 해가 문정인으로 정정을 하는데, 문정인이나 김정은이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휴전선에 따라서 있는 북한의 이 장사정포와 방사포 이런 것이 왜 위험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중에서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 놓은 군사력의 가장 큰 부분이 포입니다. 북한이 이 포병사령부 산하 12,000문의 야포와 그 다음에 다연장포, 즉 흔히 이야기하는 방사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2,300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경이 다양해서요. 이 다수의 북한의 다연장포는 구경이 240mm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지형은 포병한테 매우 유리하지요. 한국은 지금 이 국토 중에 상당한 부분이 수풀이 우거진 산악이기 때문에 이 직사화기, 직접 쏘는 화기들이 엄폐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서는 멀리서 이렇게 위를 향해서 쏴가지고 포가 떨어져서, 그래서 중간에 숨어있는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곡사포나 로켓포, 박격포 등 곡사화기, 즉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는 화기가 효력이 크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이 포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죠. 생중계에 되다시피 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0년 11월에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불타는, 면사무소 앞에 불타는 이 가옥과, 그리고 또 해병대 부대에 떨어진 북한의 포 등으로 봤을 때 그 위력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33포병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날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178의 다연장
포탄 122mm짜리를 이렇게 쐈고 또 이 포대에서 76.22mm짜리 해안 포탄을 연평도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자, 한국군은 고장 때문에 K9 자주포입니까? 이 고장 때문에 처음에는 제대로 못 대응을 하다가 좀 있다가 이제 북한의 다연장 포대로 반격을 했는데 이때 한국인 민간인 2명하고 해병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4명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북한군의 다연장 부대들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288발의 포탄을 이렇게 쏠 수 있었는데 실제로 170발을 쐈고 그 중에 80발만 연평도 땅 위에 떨어지고 90발이 바다 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포의 정확성이 한 40% 조금 넘는 수준이다 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은 그동안에 240mm짜리 다연장포나 이 300mm짜리 다연장포 등을 집중적으로 성능을 개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당시 클린턴 때 제네바 핵 합의 전에 위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최소한 100만 명의 민간인을 며칠 안에 살상할 수 있는 규모의 포병을 이렇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 현재 평가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포격해서 잿더미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인 장사정포와 방사포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포를 아까 말한 대로 만 수천 대의 포가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을 때릴 수 있는 포는 어느 정도 되느냐? 700개 정도의 이 다연장포와 또 이보다 신형인 300mm 정도의 다연장포가 서울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포를 쏘고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 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서울을 때릴 수 있는 북한군의 포의 숫자는 장사정포나 방사포의 숫자는 뭐냐? 몇 개가 되냐? 자, 그래서 흔히 장사정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 북한의 대형 포인데 요즘 이 포가 위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려면 움직여야 되지.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바로 공군의 이렇게 폭격에 의해서 무력화되죠. 그래서 170mm짜리 자주포가 이거는 서울까지 충분히 60km는 보낼 수 있다. 그것이 몇 개 있느냐? 한 150개 정도가 짐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이 로켓포라고 부르는 장사정포 240mm 이상이 200개. 그래서 현재 한국에는 한 350개 정도가 북한의 350문이 크게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대략 그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걸 과연 이야기를 했느냐? 국방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원론적 차원이기는 하지만은 북한이 먼저 언급을 했다. 그래서 수도권에 북한의 대포 중에 약 350문이 이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데 이걸 북한이 철수할 경우에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북한이 그냥 그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럴 리는 절대 없죠. 그렇다면 북한이 무슨 꿍꿍이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자, 북한은 미사일이 지금 천수백 발, 몇천 발 있을 수도 있어요. 미사일은 기본으로 몇백 킬로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짧게 날리는 거는 쉽겠죠. 멀리 날리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미사일이 있으니까 재래식 전력인 이 장사정포를 밖으로 빼고, 즉 자주포와 방사포를 약간 빼는 쇼를 하고 일부는 그래도 또 숨겨놓겠죠. 땅 밑에 깊숙이 있는 거는. 그러면서 아예 휴전선 일대에 있는 또 각종 서해 섬들에 있는 한국의 포대들을 다 철수시켜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의 포병 전력도 철수시켜라. 이 경우에 우리 군의 대응에 지금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북한이 현재
DMZ 근처에 천문의 포를 갖다가 배치해 놨는데 이 중에 사거리 54km에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km짜리 240mm짜리 방사포 10개 대대에 330개에서 350개 이 정도가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정포는 경도 진지에 있다가 발사 때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타격이 쉽지 않아서 이 문제를 실제로 북한이 쏘기 시작하면 곧바로 한미 공군이 날아가서 이걸 폭격하기도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기도 쉽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 반대급부 없이 이걸 언급할 리는 없을 건데 한국 정부가 북한이 언급하면 언급한 대로 공개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숨기고 있는 이유가 지극히 수상하고요. 결국 북한이 이걸 언급하면서 반대급부로 한미 간에 이 북한군의 자주포와 방사포에 해당되는 거리를 가진 부대들을 뒤로 빼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자랑하는 K9 자주포와 그 다음에 이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을 빼고 또 미군이 가지고 있는 다연장 로켓 MLRS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한의 방사포와 비슷한 것. 이것과 전술 지대지 미사일, 즉 짧게 날아가는 정확하게 상대의 이 목표 타깃을 이렇게 날리는 짧은 거리의 지대지 미사일을 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결국은 서해안에 이런 섬들에 한국의 포대들이 있으니까 이걸 빼면서 NLL 일대를 평화 수역화로 관철시키기 위한 장사정포 카드를 내밀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군의 포병이 뒤로 쭉 빠져요. 즉 휴전선에서부터 한 100km로 빠지고 나면 서울까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고 되는 거고 그때는 북한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미사일이 많으니까 그 미사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또 땅 밑에 숨겨놓은 거는 못 찾을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좀 드러내고 한국군, 미군을 다 철수시켜서 결국은 여기에도 미군의 이런 포대가 뒤로 빠지면 뒤에 빠져서 있겠어요? 본토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평화수역이라서 또 DMZ 비무장화라서 필요 없다는데 그게 또 뭐 군산쯤으로 내려가서 있겠어요? 포대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한국의 국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분을 이렇게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또 언론들을 보면 북이 엄포놨던 서울 불바다 무기 장사정포 철수를 한국이 마치 북측에 요구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북한이 말한 거를 말을 안 했다 하면서 한국이 요구해서 북이 몇 개를 없애주는 조건으로 이게 한국과 미군이 가지고 있는 서해안이나 휴전선 일대의 모든 포대들 아주 효과가 좋은 포대들을 다 뒤로 빼고 미군은 아예 그냥 본토로 돌아가는 걸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쉬쉬하면서 누가 먼저 말했나도 감추고 마치 우리가 요구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보도도 나오는 걸 보면 문 정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서해안과 휴전선 수도권에 지금 방위를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뭔가를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 북한과 더불어서 짜고요. 그런 지금 의심까지도 들 수밖에 없는 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조선일보에서는 북한이 이거를 요구를 한 게 아니라 먼저 제안을 했다. 꿍꿍이가 뭐냐인데 중앙일보를 보면 한미 양국이 이렇게 연합훈련을 연기를 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가 후속 남북 군사회담에서 군사 분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수도권의 실질적인 위협인 장사정포를 30-40km 뒤로 물리는 방안을 회담 의제로 내놓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즘 북한이 새로 개발한 300mm짜리 방사포 36문은
실전 배치됐는데 최근에 평택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날아간다는 겁니다. 북한이 뒤로 조금 빼도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는 북한군은 개성 근처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했다. 유사시에 한미가 장사정포를 제거하는데 수주가 걸리는데 그동안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위험에 놓인다고 경고를 했고, 북한의 장사정포는 만드는 데는 싸게 들고 효과는 높기 때문에 매우 고효율 전략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한미 간에는 돈이 많아서 또 국방멋은 자주화한다면서 새로운 신무기를 많이 개발했는데,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별로 투자를 안 해서 재래식 무기가 고물에 가까운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군축을 핑계로 해서 고성능 이런 수도권, 한국 서울 주변의 무기들을 다 뒤로 빼버리게 하면서 결국은 이 한국의 안보를 흐트리기 위해서 장사정포를 먼저 꺼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은 이 수도권 일대가 전부 대도시화 되어 있잖아요. 도시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서울 중심으로 서울, 뭐 부천, 인천, 무슨 뭐 광명, 안양, 수원부터 다 붙어 있잖아요. 하남, 구리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제약이 있어서 한국 포병부대가 뒤로 빠지면 재배치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지금 휴전선이나 서해에 있는 포병, 미군의 전력과 한국군의 전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하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북한이 저렇게 툭 던지고 한국은 그걸 숨기고 한국군이 먼저 제안한 것처럼 북한이 던져서 우리가 받았다면 당연히 무슨 꿍꿍이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은 북한이 이런 제안을 먼저 했다라는 게 지금 바닥에 이렇게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17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전 오후 두 차례나 공식으로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회담에서 이 이야기, 장사정포 철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긴장을 완화하고 군축을 한다 하면 이 부분이 핵심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논의해야 될 거니까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북한이 손해일 건데 북한이 먼저 했겠느냐는 식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둘 사이에 뭔가 큰 합의를 고위층이 해놓고 밑에서 이런 쇼를 국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북한의 장사정포 철수에는 김정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에는 북한이 날라오는 이 350개의 이 장거리 자주포와 방사포를 요격을 하려 그러면 페이트리엇 미사일 등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페이트리엇 미사일이라는 것도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이지, 북한의 포에서 이렇게 수두룩하게 날라오는, 무더기로 날라오는 이 포를 페이트리엇이 어떻게 요격합니까?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쏘면 맞을 수는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 흘리는 이야기는 김정은의 결단으로 이런 걸 철수시키면 북한의 군부가 반발을 할 건데, 그러려면 결국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큰 평화의 어떤 이 체제 보장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철수시키겠다. 이러면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북한이 이런 결단까지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도 양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빤하고요. 깊숙이 짜고 지금 치는 고스톱을 남북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의심합니다.